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삼성전자 중국이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업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효자 종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우리들 눈앞에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평택 P2 공장에서 내년 7월경부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을 한다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의 정의에 보시면 메모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등 개별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자기기 시스템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다양한 전자제어 기술 등을 하나로 집약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반면 업체의 요구 또는 상황에 맞게 기능이나 제어 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디지털화된 정기적 데이터의 연산 및 제어, 변환, 가공 등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소자를 일컫는 비공식적인 용어입니다. 해외에서는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칩이라는 뜻에서 로직 칩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읽어내는 메모리 반도체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 역시 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전자제어 기술 등을 하나로 집약한 시스템으로 개발이 어려운 반면 업체의 요구 또는 상황에 맞게 기능이나 제어 방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시스템 반도체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인텔의 중앙연산 처리장치 CPU, 시스템 온칩 등이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적인 소자라고 하네요. 시스템 반도체는 IT 분야는 물론 자동차, 에너지, 의료,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이 진행 중이며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부품으로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 연산, 제어 등 정보 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로 8,000여 종의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중앙 처리 장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다품종 맞춤형 산업으로 우수 설계 인력, 기술이 핵심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보다 약 1.5배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 분야입니다.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반도체 신산업 분야 구분을 보시면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 저장 기능이 있고 D램과 낸드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요. 판단과 연산 기능을 하고 통신 기능, 수집 기능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고가의 설계 검증 도구, 반도체 설계 자산 확보 등 기술 기반이 필요하여 자본력이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 퀄컴 등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인텔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도 생산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팹리스라고도 하고요.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팹리스는 퀄컴과 같이 반도체 생산 시설이 없이 설계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처럼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종합 반도체 업체가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전체 시장의 50에서 60%의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 후 판매 방식으로 수요 공급 불일치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춰 제품이 생산되는 주문형 방식이어서 수요 공급 불일치에 따른 급격한 시황 변화가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입니다. 다른 산업과의 융합 가속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세계의 주요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초연구, 기술보호 등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하여 시스템 반도체 세계 10대 기업 중 인텔, 퀄컴, 브로드컴, TI, 엔비디아, AMD 등 6개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동시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대만은 팹리스, 파운드리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디아텍, 노바텍, 리얼텍 등 글로벌 팹리스 기업이 다수 성장해 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의 2018년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61%, 대만이 19%, 중국이 12% 수준입니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회 요인을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시스템 반도체 접목 가능한 기술 공정 노하우와 고급 인력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001년에 25%에서 2002년 32.9%로 1위를 달성한 뒤 2012년에는 50.2%, 2018년에는 62%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엄청난 인력과 자본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파운드리가 크게 양산될 예정인 만큼 엄청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에 삼성전자가 더욱 빛을 발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